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투기 열풍 월과 과열 신호입니다. 제가 매번 7월에 과열이 올 것이다라고 부채한도 인상이 나온 이후에 과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과열됐다. 조금 위험한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큰 급락이 나와서 정말 시장이 크게 무너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두 번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노리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기회를 어디에 좀 잡을 수 있을까를 공략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한 개를 업로드를 하지만 정말 질 좋게 진행할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영상들을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 메인에 있는 무료 텔레그램에서 주요 뉴스나 실시간 내용들, 원문들 저희가 무료로 정말 열심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해드리니까 혹시나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같이 이 미국에 있는 현지 뉴스 내용, 원문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본 여당이 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졌죠. 자민당이 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당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가 확실하게 됐고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진 게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하냐? 이게 이제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지고 나서 정책이 뭘로 바뀌냐면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참정당은 의석수를 대폭 늘리며 약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 힘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야당에서 뭘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던 돈을 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돈이 부족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이를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 할 말 없는 게 자기도 돈 뿌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소비세 인하를 진행을 하고요. 추가로 0세에서 15세 한 명당 매월 10만엔 대략 한 94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라는 등 돈을 주고 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지금 빚이 얼마죠? 엄청나죠. 일본은 지금 빚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빚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걷고 돈을 뿌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 돈으로 뿌릴까요? 당연히 빚을 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으로 또 돈을 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또 빚을 갚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당연히 흔해지니까 떨어지게 되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치솟습니다. 아, 그렇구나.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하겠네. 그럼 채권 금리가 항상 크게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에 있는 이제 우리 흔히 보험사라든가 일본에 있는 투자를 길게 중장기로 하는 분들은 보통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 금리가 제로일 때 미국에 있는 뭐 자산이나 좀 안전하게 미국에 있는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채권 투자하면 한 4, 5% 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래서 보통 보험사는 뭐 30년물 채권에다가 한 4, 5%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놓는데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굳이 뭐하러 내가 미국에다 투자하냐? 안 그래도 지금 돈 뿌리면은 엔화는 떨어지고 그럼 환손실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지금 미국 가가지고 금리 4% 얻는데 일본에서도 3% 주고 1%밖에 차이 안 나고 그럼 차라리 일본에다 투자하지. 그래서 일본으로 다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채권 금리가 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미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거의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QRA가 이 분기별 채권 발행
이 계획에서 단기 채권이 많이 발행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발행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지금 7개월, 8개월 됐죠.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발행하는 거라 이번에 이 감세안이라든가 이런 감당을 하려면 단기채 발행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증액이 됐고요. 이번 7월 4일에 재정증권, 저렇게 말하면 단기채죠. 발행을 늘려 현금 잔고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채권 발행이 안 돼서 통장 잔고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그래서 현금 잔고는 그러니까 이걸 TGA 잔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현금 잔고라고 하지만 7월 말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9월에는 현금 잔고 정책에 부합하는 8,500억 달러에 달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들을 일단은 근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 돈 만들어야겠죠. 채권 발행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발행 계획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Q&A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언제냐면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Q&A 분기 채권 발행 계획,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기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단기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채권 공급의 증가는 똑같이 뭐예요? 금리 상방 자극입니다. 그래서 일본 채권 금리도 상방 자극, 미국 채권 금리도 상방 자극하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벌써 금리 발작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국채가 저희가 옛날에 이거 넘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라고 했던 게 얼마였냐면 옛날에 2.5%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뭐 2.3%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14%예요. 왜 3.14%예요? 아, 일본이 돈 뿌리겠네 라는 생각에 채권 가격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지금 미국 국채가 원래 여기가 0%였고 여기가 한 5% 주니까 사실 뭐예요? 당연히 여기 투자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4.94로 떨어졌고 얘가 3.1로 올라왔어요. 근데 자꾸 환손실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8%밖에 차이 안 나면 뭐에 투자하겠습니까? 차라리 일본 돌아가서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일본의 보험사나 미국에 투자하던 사람들도 야 그냥 여기 가서 3% 받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자산이 빠져나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는 더 약세가 나오고 그래도 엔화는 소폭 강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본에서 자산이 빠져나간다. 이 미국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채권 금리도 막 치솟고 있습니다. 얘는 왜 치솟냐? 방금 얘기한 대로 단기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단기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여기에도 발작이 한번 나올 거고요. 발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 주식 투자 뭐하러 하냐? 지금 높고 위험한데 야 채권이나 사자. 그럼 채권을 최저점에 사고 채권 금리는 최고점으로 먹으면 이거보다 이득이 없죠. 그냥 여기로 돈이 몰릴 듯 하다라는 전망이고 그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 자금도 일본으로 다시 미국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고 미국의 주식시장의 자금도 국채로 몰릴 확률이 높은 이런 이 금리 발작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그 금리 발작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뿌리는 정책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금리가 좀 진정이 돼야 돼요. 진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밈주식이에요. 밈주식이 뭐냐면 기업 가치도 없고 뭐 기업이 좋지도 않고 뭐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미국 개미들이 모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옛날에 2021년도에 게임스탑이라고 있어요. 그 게임스탑으로 주가를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는 몇 배 이상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월가에서 투기적 매수세가 대거 출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기업 가치도 없는 기업을 그냥 개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42% 이상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가치 때문이 아니라 뭐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가 모여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미들은 저가에 거래되는 주식 중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대거 매집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거래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완전 한국으로 따지면 동전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 끌어올려서 뭐 1,000원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뭐 정말 개인 매수세가 뭐 좋은 기업에 쏠리는 게 아니라 투기적으로 야 이거 올리자 해서 매수가 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증시가 좀 과열이라는 증시로 이 신호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증시가 2021년도에도 고점을 찍었었죠. 게임스탑이 한창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살짝 좀 투기에 많이 좀 맞들려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를 눈으로 보고 있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7월 들어서 조심해야 돼요를 외쳤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7월에 뭘 조심하냐.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다들 조심해야겠는걸?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TJ 잔고입니다. 방금 뭐 뉴스에서 나오기를 현금 잔고라고 했던 재무부의 통장인데, 통장 잔고 지금 얼마죠? 21일 기준 3,190억 달러입니다. 못해도 얼마? 지금도 7월 말까지 2,0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된다. 지금도 몇 주 안에? 일주일 안에. 지금도 일주일 안에 잔고를 2,000억 달러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과연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지면 과연 버틸까? 시장이? 이거에 대한 우리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은 충분히 증시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도래했다. 사실 정말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도 적어도 지금 불확실성은 넘기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극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좀 위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래포는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돈으로 조금 버텨줘야 되는데 영래포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없는 건데 이거라도 바닥 박박 긁어가지고 저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총평이고요. 역시나 TJ 잔고는 7월에 5천억 달러까지 채워야 되고, 재무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대해 봐야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최소 2천억 달러 정도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참의원 선거 패배로 채권 발행 늘어나고 채권 금리 급등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지금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자금 더 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발작 한번 나오면은 자금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단기채 발행 증가로 역시나 QRA, TJ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채권 금리가 이미 상승하고 있고요. 주식 자금이 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낮고 금리 많이 주면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채권 금리 하락 나와야 되고 관세 협의 더 잘 해야 되고 7월 말 8월 초 유동성 조심이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관망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증시가 밀리던 안 밀리던 이 불확실성만큼 여러분 넘기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다들 뭐 미친 듯이 증시 올라요, 끌어올려요, 뭐 S&P 우상 랠리에요라고 했지만 지금 다들 조심조심 하고 있죠. 제가 원하는 구간은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방으로 가려면 이런 구간들이 한 번씩은 나오는 겁니다. 뭐 크게 빠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좀 사모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들고 있다면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고, 매수한다면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이거를 놓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저는 7월에 고점이 올 가능성이 높고 7월부터 슬슬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저는 신규 진입은 여전히 전 대기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 4, 5%, 6%는 놓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놓치고 나서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저는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살살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7월 8월 유동성 조심 해야 됩니다. 전 여전히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7월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7월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플러스 한 5%, 6% 정도 올랐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워낙 극보수적인 사람이라, 너무나도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좀 미리미리 대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저는 똑같이 이 리스크는 좀 넘기고 여러분들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영상은 매번 얘기하지만
수요일 저녁 10시에 매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마켓 타이밍 최대한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부족한 거는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이 미국 실시간 뉴스나 원문 내용들 전부 다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무료니까요. 3,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부족한 부분 같이 채우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번 7월 8월 좀 화이팅해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